북한 목선의 이른바 노크 귀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정부가 사건 발생 18일 만에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진상조사단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우 의원 직접 연결해서요.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이 정부 관련 부처가 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귀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만족할 만한 조사 결과였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만족하기 어려웠습니다. 네네네. 예, 어제 이제 정부 합동 브리핑 형식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발표를 네. 했는데 네. 알맹이가 완전히 빠져 있고요. 음. 여전히 무언가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네. 여태까지 생각했던 의혹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증폭이 됐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 증폭됐다 보시는가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15일 새벽에 네. 이 일이 있었는데 그 15일 오전에 국방부 장관하고 네. 합참 의장하고 군 그 지휘관들이 네. 지하 벙커에서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사실상 어떤 대책 회의를 했는지 그 내용은 다 빠져 있고요. 음.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 대책 회의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최초의 신고자로부터 그 신고를 받은 해경이 네. 1차적으로 상황 보고를 잘 했습니다. 네. 해경은 잘했다. 네, 잘 네네. 해가지고 그 상황이 어디에 전파가 됐냐 하면은 청와대 국정상황실, 네. 국무총리실, 뭐 네. 국방부, 국정원 다 상황이 제대로 돼 있어요. 네. 삼척항 방파제라는 얘기도 다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네. 17일이죠. 네.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국방부 그 합참 브리핑 보면은 네.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음.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게 사실 이틀 전에 이미 15일 날 오전에 군 관계자, 국방부 장관 모두가 대책 회의를 했다면 음. 당연히 경계 작전이 실패해가지고 네. 이 북한의 선박이 삼척항에 버젓이 들어와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정박까지 했다. 네네. 그 다음에 이런 사안을 다 알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합참에서는 현지에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전비태세 검열실에서는 네. 다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틀 지난 17일 날 이렇게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버젓이 하게 됐는지 이것을 누가 지시했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표현이 부적절했다, 그냥 네. 안이한 판단을 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관이 어제 그냥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음. 했는데 네네. 그런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어떻게 내려졌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뭐 정부가요. 유관 네. 기관끼리 협의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유관 기관이 누군지, 네. 청와대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장관은 왜 두 번씩이나 사과하게 됐는지 이게 네네.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정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 그런데 뭐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변명조에 들리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변명입니다. 제가 국방위원 4년 했고 네. 국방위원장까지 했는데 인근이란 표현을 그렇게 통상적으로 쓰질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군사 용어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인근이라고 할 때 또 일대라고 할 때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 북한 무슨 뭐 동창리에서 어디 동창리 일대에서 인근에서 뭐 미상의 발사체가 음. 발사됐다 이런 네네. 경우엔 쓰지만 네. 버젓이 북한 선박이 우리의 구체적인 그 삼척항에 부두에 네. 정박을 했는데 이것을 삼척항 인근에 표류하다가 발견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음. 이것은 완전히 그 잘못 그 호도되는 거고요. 예, 이런 게 이제 밝혀져야 된다. 그다음에 또 뭐 매뉴얼에 따랐다고 하는데 네. 그 매뉴얼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음. 네, 그 이것은 무언가 계속 감추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네네.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이번에 북한 선박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제도 또 발표를 하더군요. 이것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북한 선박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또 발표를 했어요.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배는 보존을 해가지고 네. 전문가들이 다시 봐야죠. 왜냐하면 이 배가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제조가 됐고 음, 이 배가 어떤 항로를 따라서 왔고 네. 그 다음에 이 배가 어떤 엔진을 달고 이런 엔진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연료, 기름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네. 조사해야 되는데 네네. 이것을 왜 자꾸 처음에 발표할 때도 통일부는 이미 이 배를 폐기했다고까지 그 오보까지 내렸었어요. 음, 기사에 한번 났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람대 사령부에서 이 배를 보관 중이다 이렇게 네. 다시 또 정정을 했는데 네. 어제 또 이 배를 또 폐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 그리고 우리 진상조사단한테 네. 모든 거를 밝혀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아직도 이 배를 보자고 하는데 이거를 아직 못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조사가 한국당이 끝났으면 지금 봐야죠.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네. 의미에서 필요하죠. 근데,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 국가안보실 1차장 김유근 차장에게 엄정 경고했다 이렇게 네. 하는데 도대체 국가안보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김유근 음, 차장에게 엄정 경고했는지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김유근 차장의 부하 직원인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그 군인이 네네. 행정관이 네네. 이 국방부 브리핑하는 장소에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7일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제 아주 변명이 희한했어요. 어땠습니까?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브리핑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음, 이런 거에 대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네.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는 것을 기자들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왜 청와대 행정관이 가 있어야 아는 건지. 그다음에 그러면 네. 기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 못했으면 청와대 행정관이 어쩔 겁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네. 안 되죠. 네. 그 보통 뭐 행정관이 그렇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적에 뭐 소통한다거나 그 자리에 있는 게, 뭐 처음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 그게 더 자체, 이상해요. 더 이상해. 더 그러면 이상하다고요. 네. 문정부 들어서 언제부터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실에 와 있었는지 그거부터 조사를 음, 해야 되고요. 네.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그 부처 기자실에 청와대 행정관이 와가지고 브리핑 내용 다 듣고 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네. 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네. 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39개 그 기자들이 39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항의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겠어요. 이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의원님 그 뭐 국방위원회에서 네. 이런 부분을 상임위 차원에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국정조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유가 많죠. 네. 국방위원회는 위 피감 기관과 네. 관련된 사람들만 부르게 돼 있죠. 네. 국방위에서는 청와대 직원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위에서는 네. 국정원 직원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부처가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가 아니면 이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것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한다는 네. 정쟁의 차원이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방은 네. 이런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 이런 일은 앞으로 아무리 최첨단 기계를 들여온들 네. 이런 일 또 벌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이번 네. 기회에 제대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선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예. 같고요.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동의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민평당이나 정의당 무엇보다 민주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국정조사에 굉장히 대한. 아쉬운 대목인데 네.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실 어제 정부 브리핑 이후에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상당한 여론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이 국정조사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국민의 뜻에 저는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네. 그야말로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여당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네. 오히려 제가 그때 우리 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할 때 제가 국방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방의 시계는 단 1분 1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혼자 국방위
위원회 열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네, 국방은 정말 그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이책 이종배 의원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실 알려지면서 논란인데 외압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네. 보시는지 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여당과 자유한국당 서로 민주당하고 서로 고소 고발건이 엄청 많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경찰에서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옳지 않다. 법 앞에는 많이 평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든지 네. 왜 야당 의원만 부르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이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야당 의원들만 탄압하느냐, 네. 조사하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적인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